저에게 오는 메일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호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프로모션한 메일에 대한 회신인데 이렇게 회원이 없는 데이트 앱은 처음 봤다. 게시판에 자기 아는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회원이 없는 데이트 앱은 처음 봤다라는 취지로 안 좋은 글이죠. 그 회원의 마음 이해하고요. 데이트 앱과 결혼정보회사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뭐 청년들이요 데이트 앱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시절에도 데이트 앱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한 4, 50년 전에 뭐 펜팔이라든가 그때 당시 비슷한 만남들이 쭉 있었고 저는 그것을 계속 지켜본 세대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데이트 앱이 활성화되는 많이 그 세상에 그 이제 홍보되는 걸 보면서도 그 데이트 앱으로 진출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date.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트 앱의 대안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할 예정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회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에서요. 특히 해외 지역에 있어서 결혼정보회사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셀프 서칭이나 이런 쪽에는 많은 분들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세요. 지역이 좁기도 하고 한국계가 많지 않으니까 나는 눈팅으로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데 투명 셀프라든가 이런 장치를 통해서 내가 오픈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게 확실히 눈에 띌 거고요. 또 한편으로 그쪽에 한국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한국계들의 상대적으로 물론 배우자를 1년 전체의 기간을 통해서 만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습니다만 데이트 앱과 비교해서는 회원이 많아 보이지 않은 안 보이는 그런 걸 느끼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혼정보회사는 저희 정말 대안입니다. 남녀 만남에. 한국에서 그래도 제가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정보회사를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91년도에. 이 세상에 없는 전 세계가 데이트 앱으로 다 그 세팅되는데 한국에서 모범적인 남녀 만남의 어떤 대안을 결혼정보회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와 데이트 앱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성을 만난다는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트 앱과 결혼정보회사의 차이는요. 첫째는 상대를 만날 때 프로필 정보의 차이입니다. 상대를 만날 때 나이, 직업, 학력, 우리가 그 이성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알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부모님의 그 사회적인 그 배경, 뭐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만남 유무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상대적으로 거의 그 최적화됐다고 보고요. 데이팅 앱은 얼굴과 나이, 이렇게 사진과 나이 몇 가지로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량, 이성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그 차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지함입니다. 결혼정보회사 서비스는 회비를 좀 많이 내야 됩니다. 데이트 앱은 무료로 가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든 여자든 회비를 어느 정도 일정한 비용 이상을 내고 만나기 때문에 서로가 진지합니다.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고 최소한 교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한마디로 장난스러운 만남은 없죠. 데이트 앱은 묻지마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만남이고 하루의 즐거움.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이성을 만날 때 불특정 다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가입 자체가 쉽게 되니까 그 이제 그 진지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정보회사는 회비가 많이 비쌉니다. 데이트 앱은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죠. 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데이트 앱을 쉽게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성을 만나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이성을 만나는 가치에 있어서 회비를 조금 내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검증된 상대를 만나겠다 이런 거랑 그냥 쉽게 가입하니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회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
그래서 수입이 뭐 부족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 경제력이 좀 떨어지고 회비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은 데이트 앱에서 비용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회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준비가 된 이런 이제 상대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상대를 앞서 말한 거랑 좀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트 앱은 얼굴만, 그것도 뽀샵이 대부분이죠. 정말 뽀샵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해서 알아요. 사진으로 보고 만났는데 만나서 진짜 그 실망할 그런 확률은 무지하게 높죠. 그래서 데이트 앱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죠. 후기를 보면. 그리고 그 신뢰, 워낙 그 어떤 비주류, 그런 만남 자체가 원래 그런 쪽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상대 전체를 보고 만난다. 즉, 데이트 앱은 얼굴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는 분들의 만남이라면, 결혼정보회사는 얼굴 플러스 부모님의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 본인의 여러 가지 성취, 본인의 직업의 성취, 학력의 성취, 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와 종합적으로 그 상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입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이성을 만나니까요. 그 만남 후의 후기에서 문제, 그 내가 몰랐던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최고예요. 보통 사회에서 만나는 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데, 다만 한 건이라도 있으면 결혼정보회사는 완벽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그러다 데이트 앱은 도박이죠. 불확실한 상대죠. 이 상대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성을 만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의 데이트 상대든 진지한 교제를 나누든 결혼 상대든 이성을 만나는 그 만남만큼 평생의 기억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합리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만날 거냐, 아니면 이성 만남을 도박, 만나서 상대가 좋은 사람 만나면 운이 참 좋지만 상대가 잘못되면 그게 인생의 큰 상처와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 앱과 결혼정보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성을 만나는데 일종의 도박성이 있다. 이 좋은 상대를 만날 확률, 그렇지 않는 상대를 만날 확률, 그러나 후유증이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도박성이 있고, 한쪽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검증된 상대를 만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는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혼정보회사가 장점이 돋보일 수 있고요. 데이트 앱이 또 장점이 돋보일 수도 있겠습니다.